안녕하세요. 잠수함 연구소장입니다. 지난 7월 27일 북한에서 전승절 열병식이 있었습니다. 지금까지 북한의 열병식은 많이 있었지만 이번 열병식은 북한이 주장하는 전승절답게 북한의 우방인 러시아와 중국의 귀빈도 초청하고 행사를 크게 벌였습니다. 하루 전인 7월 26일 무장장비 전시회에 이어 열병식에서도 새롭고 위협적인 무기들을 많이 공개했습니다. 이번에 공개된 무기들에 대해서는 많은 분들이 분석을 하였고 지금도 분석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 열병식에 보여야 될 것 같은데 안 보인 무기에 대해서는 주목하는 이들이 없더군요. 그 무기가 바로 SLBM입니다. 저는 오늘 북한 열병식에서 왜 SLBM이 사라졌을까에 대해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SLBM은 어떤 무기인가요? 최근 10년 가까이 북한이 가장 위협적인 무기로 도발해왔고 우리 국민을 가장 불안하게 했던 무기였습니다. 북한 입장에서 지금까지 SLBM 이상의 파급 효과가 큰 무기가 없었기에 열병식에서 공개한 대표적인 무기였습니다. 북한 입장에서 이렇게 공개 효과가 큰 무기를 왜 이번 그것도 전성절 열병식에 최고의 무기들을 선보이는 자리에 공개하지 않았는지에 대해서는 분석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SLBM 관련 우리의 기억을 돌이켜 봅시다. 북한은 2015년 5월 9일 북극성 1형 수중 사출 및 로켓 점화 시험을 했습니다. 이때부터 아마 우리 국민은 북한의 SLBM 트라우마에 시달렸던 것 같습니다. 북한의 모든 핵무기가 다 위협적이지만 SLBM은 우리가 예측할 수 없는 곳에서 미처 대비하지 못하고 있을 때 공격할 수 있기에 다른 어떤 핵무기보다도 그 위협의 정도는 컸습니다. 이후 북한의 SLBM 위협은 더 강력하고 대담해졌습니다. 2016년 8월 24일 북한은 SLBM을 잠수함에서 실제로 발사했습니다. 북극성 1형을 부두에서 잠수함에 탑재하는 모습도 공개했고 수중에서 발사하는 장면을 김정은이 참관하고 성공적인 발사를 선언하여 우리뿐 아니라 전 세계를 놀라게 했습니다. 북한은 이 8월 24일을 기념하여 우리가 심포급 또는 고래급이라고 부르는 이 잠수함을 824 영웅함으로 부르고 있습니다. 2017년 4월 15일 김일성 생일 105주년 열병식에 북극성 SLBM이 등장했습니다. 이후 북한의 모든 열병식에는 SLBM이 북한이 내세우는 대표적인 무기가 되었고 우리는 그때마다 SLBM 위협에 대한 대응책을 찾기에 바빴습니다. 2019년 10월 2일 북한은 북극성 3형 SLBM을 바지선 수중 발사대에서 발사해서 고도 910km, 450km를 비행했다고 대서특필했습니다. 더 큰 SLBM 공개에 불안을 가중시키는 무분별한 언론과 유튜브들이 가세해서 우리 국민들은 더 큰 공포를 느껴야 했습니다. 2020년 10월 10일 북한은 노동당 창건 75돌 기념 열병식에서 또 새로운 SLBM인 북극성 4시옷형을 공개했습니다. 이어서 2021년 1월 5일 조선노동당 제8차 대회 열병식에서 북극성 5형을 공개했습니다. 이는 북한이 공개했던 SLBM 중 역대급 가장 큰 SLBM이었습니다. 이러한 연속된 북한의 SLBM 위협에 우리 언론은 북한 심포항에서 바지선 하나만 움직여도 마치 북한이 새로운 SLBM을 발사할 조짐이 있다며 대서특필하곤 했습니다. 하지만 북한이 열병식에서 새로운 SLBM을 보여주기만 했지 해상에서의 실제 발사가 없었기에 북한의 능력에 대한 의구심을 가지던 무렵 2021년 10월 19일 북한이 드디어 824 영웅함에서 SLBM을 쏘았습니다. 하지만 발사한 이 SLBM은 열병식에서 공개했던 북극성 계열의 대형 SLBM이 아니라 이름도 없는 소형 SLBM이었습니다.
북한은 2021년 10월 11일 북한 국방발전 전람회 자위 2021에서 북극성 계열 SLBM 옆에 소형 SLBM을 공개했었는데 바로 그 소형 SLBM을 쏜 것이었습니다. 그러다 2022년 4월 25일 조선인민혁명군 90돌 경축 열병식에서 길이가 14m나 되는 북극성 5형의 신형을 또 공개했습니다. 이상이 북한이 지금까지 공개한 SLBM입니다. SLBM이 총알이라면 잠수함은 총입니다. 결국 총과 총알이 다 준비되어야 그 역할을 할 수 있는데 그럼 SLBM을 쏠 수 있는 잠수함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북한이 이 북극성 SLBM을 탑재할 3,000톤급 잠수함을 건조했다는 보도도 있었지만 2019년 7월 김정은이 신형 잠수함 건조 현장을 순시한 보도에 의하면 이 신형 잠수함은 신형이 아니라 기존의 북한 로미오급 잠수함을 개조하는 현장이었습니다. 아직까지도 북한이 공개한 신형 잠수함은 없었고 우리 정보당국도 아직 북한에는 신형 잠수함이 없다고 판단합니다. 북한은 SLBM을 쏠 수 있는 신조 잠수함 건조를 시도했지만 여의치 않자 중고 잠수함을 개조해서 사용하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도 여의치 않았는지 북한은 잠수함을 통한 SLBM 발사와는 다른 형태의 수중 도발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2022년 9월 25일 소형 SLBM을 잠수함이 아닌 저수지에서 발사했습니다. 또 2023년 3월 12일에는 824 영웅함에서 SLBM이 아닌 순항미사일, 즉 SLCM 두 발을 발사했습니다. 그러다 2023년 3월 24일 핵무인 수중 공격정 해일이라는 핵 의뢰를 처음 공개했고 이어서 3월 25일 해일1, 4월 8일 해일2를 공개한 것에 이어 2024년 7월 27일 전성절 기념 열병식에서 해일보다 더 커진 핵 의뢰를 공개하였습니다. 이 핵 의뢰에 대한 분석 결과는 지난 시간 제가 업로드해드린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과 같이 북한은 지금까지 SLBM을 여러 차례 공개했습니다. 하지만 이 중 잠수함에서 실제로 발사한 SLBM은 총 몇 차례나 있었을까요? 단 2번입니다. 2021년 10월 19일 발사한 소형 SLBM을 제외한다면 북극성 계열의 SLBM 발사는 단 한 차례밖에 없었습니다. 그것도 아주 오래전 2016년 8월 24일 북극성 계열 중 가장 작은 북극성 1형을 쏜 것이 전부입니다. 결국 북한은 열병식에서 계속 큰 SLBM을 보여주고 위협을 하였지만 이를 탑재할 잠수함을 완성하지 못하였음을 알 수 있습니다. 결국 실을 수 있는 잠수함이 없으니 SLBM이 있더라도 소용이 없는 것이죠. 총알은 만들었지만 총을 못 만든 것과 같은 상황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이와 같은 맥락을 보면 북한이 왜 이번 열병식에 SLBM을 공개하지 않았는지 짐작이 되지 않나요? 종합해 보면 북한은 더 크고 위력적인 SLBM을 만들고 이를 탑재할 잠수함을 건조하려 했으나 여의치 않자 로미오급 잠수함 개조로 가닥을 잡았는데 그것도 여의치 않은 상황임을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결국 SLBM 탑재 잠수함을 현실화시키지 못했기에 소형 SLBM 발사, SLCM, 저수지 발사 탄도미사일로 수중 도발 수단을 다양화하다 이제는 잠수함이 필요 없는 핵 의뢰로 전환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앞으로도 북한은 SLBM을 쏠 수 있는 잠수함 확보를 시도하겠지만 당분간 현실화시키기에는 여의치 않아 보입니다. 따라서 다양한 수중 핵무기를 만들어서 도발을 계속할 것입니다. 이 중 가장 파괴적이고 위협적인 핵 의뢰가 대표적인 도발 수단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 잠수함 연구소장이었습니다.